그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도 건설되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 외곽순환도로가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연양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외곽순환도로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죠? 모르나? 옛날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주택 가격 때 엄청나게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2기라고 하기는 그 1.5기 신도시를 2개를 만들었어요. 1.5기를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위례하고 판교. 모르구나. 위례하고 판교를 만들었다니까. 근데 판교를 만들 때요, 그때 전문가들이 신문에서 도대체 어디까? 용인, 기흥이까, 판교까, 어디까 막 후보지가 한 4군데가 쫙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근데 전문가들은 판교인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판교인 줄 다 알았다니까요.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다니까. 왜? 왜 알았을까요? 나도 알았어. 나도 찍어. 판교야, 이거는 판교야. 근데 신문에서는 기흥이고 이런 군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판교라고 했습니다. 판교밖에 없는데 이거는. 보면 판교인데 이래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그래 얘기했다니까요. 저는 도시계획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뭐 때문에요? 외곽순환도로 우리 지금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는요, 여기를 다 따라가고 있잖아. 요 분당, 여기 위례, 일산, 요즘 빠졌네. 부천이, 중동. S 내리면 외곽순환도에서 내리죠. 평촌 오는데 몇 분 걸려요? 바로 내리면 바로 백석마도 쪽으로 바로 연결돼 버리잖아. 내리면 바로 그 성남 이제 분당 옆에 판교가 있잖아. 그죠? 근데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신도시를 갖다가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주택가격이 왜 폭등을 해가지고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그 빨리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택지는 금방 만들어요. 택지 만드는데 시간은 안 걸려요. 수용해가지고 싹 밀어버린대요. 기반시설 까는데 문제예요, 기반시설. 근데 판교는 분당 옆에 붙어 있거든요. 판교하고 분당하고 판교 가보셨죠? 판교하고 분당하고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구분 안 돼요. 이정표를 봐야 돼. 이정표 봐도 구분 안 돼. 똑같아. 그 동네 싹 다 지금은 거의 일치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택지만 만들면 돼요.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분당의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똑같이. 그죠? 그리고 외곽순환도가 깔려져 있었거든. 이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기흥이나 이쪽에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도로 만들어야지, 뭐 해야지,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죠? 미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남하고, 지나가서 하남하고 어디하고, 송파, 그죠? 성남, 세 군데 걸쳐 있는 게 어디입니까? 위례 아닙니까? 위례. 그래서 외곽순환도로에서 송파 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위례 아닙니까? 위례. 그런 식으로 도로망을 그러니까 결국 도로망을 따라간다 이 말이야. 도로망을. 그죠? 자, 제2 신도시가 제2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일부는 지금 개통이 되어 있죠. 봉담하고 이쪽은 다 동탄하고 이쪽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축 중심을 해가지고 산업단지라든지 각종 물류 내지는 주거단지가 다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잘 봐두시고, 특히 수도권은 도로보다는 지하철, 내지는 특히 지금 이제 한 2, 3년 사이에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는 GTX 노선, 그죠? 조금씩 바뀌죠. 그죠? 바뀌기도 하고 정착이 어디냐 뭐 등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저도 이제 이 부동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보는 건데 지하철역이 여기 들어선대요. 들어선대 그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그럼 들어서고 나면 더 올라가야 돼요. 이제 약간 멈추는 게 맞아요. 멈추는 게 맞죠. 근데 들어서면 더 올라가요. 결국 사람들은 지하철역이 들어서고 뭐가 온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실제로 들어서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투자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눈 내지는 있다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노선이 어떻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도로망이 앞으로 어떻게 건설되고 하는 등등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외곽순환도로고 이게 안 되노? 자, 국가철도망인데 뭐 이것도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철도망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KTX 노선 뭐 등등 복선전철 이렇게 해서 쭉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전부 다 예시입니다. 예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곳 내지는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 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역이 이제 실질이 있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거주하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됐습니다. 됐고, 용도 지역에 대해서 각종 산업단지도 쭉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산업단지가 새로 발표된 게 있습니다. 요거 기존에 있는 거 플러스 해가지고 더 발표된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도 지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용도 지역에 대해서. 프린터 받으셨죠? 프린트를 받았으니까 프린트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재는 122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용도지역지구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토지를 볼 때요, 토지를 볼 때,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게, 경매물건을 봤을 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경매 사례집이거든요. 이게 사례집인데 제가 아무 페이지나 한번 가볼게요. 아무 페이지나 가서 123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저도 그냥 한번 눌려보는 겁니다. 123페이지를 갔어요. 그러니까 현황 사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이 여기 쭉 나옵니다. 요 물건 분석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 칠판 보셔야 됩니다. 토지만 매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건물은 매각을 제외한대요. 토지만 사는 거죠, 그죠? 토지만 사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가격이 얼마 나와 있고 뭐 등등이 쭉 이래 나옵니다. 물건 분석을 해놔죠, 그죠? 자, 근데 이 토지 가격이 지금 감정가가 70% 잡은 게 1억 2,600이랍니다. 실제 낙찰은 됐어요. 낙찰은 2차에서 1억 2,600, 딱 그 금액만큼, 감정가 된 만큼을 해가지고 최고가를 써냈네요. 2차 유찰 되고 2차에서 됐네요. 그죠? 자, 근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가격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보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공부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용도가 비행안전 5구역이 있대요. 비행안전 5구역. 일단 기분 좋다, 안 좋다? 별로죠?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막 이러는가 봐. 어디니까? 평택이니까. 근데 비행기 떴다 내렸다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나? 송파도 비행기 떴다 내렸다 한다. 그 다음에 일종 일반주거지랍니다. 일종 일반주거지. 그럼 일종 일반주거지를 아는 분은요, 일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일종 일반주거는 용도지역을 듣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바박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건물을, 어떤 업종을 할 수 있고, 건폐율이 최대가 얼마고, 용적률이 최대가 얼마고, 토지 활용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용도지역을 알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구역. 가축 사육 제한구역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죠. 축사가 안 들어오니까.
축사가 안 들어오니까 좋잖아. 그래서 일종일반적 용도지역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좀 더 설명할 건데 일종일반적 의적은요,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관기를 형성합니다. 저층이라는 것은 4층 이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2종 건설은 못 들어와요. 2종 건설은 못 들어오고 1종 건설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끝. 제가 하는 상식입니다. 그게 용도지역을 보는 순간에 그게 머릿속에서 입력이 다 되어야 되겠죠. 그죠? 제가 그냥 아무 페이지나 했거든요. 다른 걸 한번 가볼게요. 221은 200으로 한번 가볼게, 내가. 그러니까 이것도 대지가 있네요. 30평. 건물은 매각 똑같네? 뭐야, 이거? 또 이도 토지만 매각이네요. 건물은 빼고. 그죠? 9,900 나왔습니다. 근데 매각은 1억 9,900이 되는데 1억을 더 써냈네요. 뭐 이유가 있는가 봐, 오네. 200%가 됐습니다. 1차에서. 비행안전구역. 그 동네가 비슷한 동네인가 봐. 일종 일반주거죠. 가축 색채한 거. 똑같네. 그냥 아무 때나 찍었는데, 여기가, 나왔네.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일종 일반주거지이죠. 그죠? 근데, 동네 전경이 보니까, 아까보다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일종 일반주거는 용도지역이 있지만, 용도지역에서 똑같은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좀 전하고는 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뭔가 다른, 아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내지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도시계획상, 그죠? 내지는 다른 계획상, 내지는 교통망이나 도로망, 이런 등등이 좀 전과하고는 좀 다른 뭔가 다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도 일종 일반주거지입니다. 그 일종 일반주거의 특징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다른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171페이지를 한번 가볼까? 이번에는. 자, 여기도 용인. 농지네요. 농지. 이것도 토지만 매각을 합니다. 지상부는 빼고. 여기는 용도지역이 뭡니까? 농림지역이네요. 그리고 좀 전에 본 거 있죠? 자연보전권역, 농림지역 이런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연보전권역의 특징을 알면 그 동네 그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토지 가치평가가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지도입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볼 거는 여기가 어디냐면 용인이잖아요. 그죠?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봐요.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요 집은 근처로 해가지고 도로망. 그러고 현재는 농지가 있고, 그 다음에 농로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도로망이 앞으로 어떻게 깔릴지 하는 등등에 대한 계획들이 다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보니까, 야, 도로망이 앞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용인시에서 이 지역을 갖다가 앞으로 인구를 갖다 더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 지역을 띄우려고 하고, 요 지역 근처에다가 산업단지나 신도시를 넣으려고 하는 등등의 계획들이 있더라. 그러면 요 가치보다 높겠죠. 근데 보니까 어디더라? 농림지역이더라. 그죠? 농림지역. 근데 이게 농림지역인데, 농지라 하더라도 전용 가능성이 있는지, 그죠? 그리고 농림지역이니까 여러분들 일단 이 지금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를.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농취증이죠. 농취증. 농취증은 여러분들이 매각 결정이 떨어지고 나서 농취증 발급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농취증 발급을 못 받으면요, 보증금 몰수입니다. 보증금 몰수. 그죠? 그런 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매각 받고 나서 농취증을 신청하고 알아보는 게 맞습니까? 매각 받기 전에 해야 됩니까? 매각 받기 전에 해야 돼요. 매각 받기 전에. 매각 결정이 나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7일 안에 끝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농취증 발급 신청하면 얼마나 놓냐면 4일 안에 놓아요. 4일. 농취증은 얼마? 4일. 그 다음에 매각 결정이 며칠? 7일. 그 며칠의 이유가 며칠의 차이가 나요. 이 차이가 난다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죠? 농업경영계획서에서 농취증을 발급해 주는 거는 4일인데, 그 4일은요, 4일은 토일을 갖다 만다 포함합니다. 토일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매각 결정이 나고 나서 7일 안에 허가 결정하고 농취증을 제출해야 되는 시기잖아. 그건 7일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는 뭘 포함하더라? 토일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날짜가 똑같아.
여유 부리다가 나중에 농지증 발급 못 받아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토지가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토지의 근본적 가치가 다 달라집니다. 근데 용도지역을 책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부동산과 관련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깨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특히 토지를 받을 때는요, 토지의 활용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려고 하면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고 건물이 있다 그러면 대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대장에 구체적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는데 건폐율 용적률 숫자만 가지고도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딱 숫자를 보자마자 건물이 앞에 탁 하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충분한 사전 평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용도지역하고 건폐율 용적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시간이 또 애매하네요.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 봅시다. 쉬었다 보고 교재를 몇 페이지를 여러분들 펴놓으시면 되냐면 100 아까 말씀드린 게 몇 페이지? 122페이지네요, 그죠? 122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용도지역에 대한 이론 설명을 제가 좀 하면서 접목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쉽게요. 120입니다.